토론의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의 윤재영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발제 잘 들으셨죠? 예, 그 5분의 우리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앞에서 보실 때 오른쪽이죠. 우리 대한상하수학회 회장으로 계신 우리 권지양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환경연구원 KI라 그러죠. 우리 물국토연구본부장으로 계신 안종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환경부의 무리용 정책과장 이종용 과장님 모셨습니다. 경기연구원의 선임연구원으로 계신 조용무 박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국토환경연구원 대표로 계신 우리 최동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그 예정된 시간이 지금 보니까 4시 50분입니다. 저희 그 환경 리더스 포럼이 우리 그 환경한림원 회원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토론도 매우 좋기는 한데 토론을 또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토론을 하고 또 여기 지금 사실은 와 계신 분들 중에 이 물 환경 정책에 아주 큰 전문가분들이 아주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또 궁금하신 것도 또 좀 물어봐 주시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게 끝나면 한 6시 한 10분 정도부터는 이제 저녁 식사하시면서 좀 편하게 말씀 나누시면서 저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7분 정도 그렇게 좀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권지양 교수님, 당연히 우리 대한상하수도학회가 용수 공급을 맡고 있는 그 분야를 맡고 있는 학술단체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약간 네, 저 대한상하수도학회장 건국대학교의 권지향입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서 토론을 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용수 공급 안전성 그리고 물환경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업용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외국에 나가면 이렇게 이 엄청 멋진 형태의 광고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갤럭시랄지 이런 광고판을 볼 때마다 느낌에 어쨌든 한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대표 브랜드로서 반도체가 엄청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기 자료에 지원해서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수 공급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원래 이 상하수도인 경우가 생활용수인 경우에는 상수 하고 일반 수도인 상수와 그다음에 하수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면 공업용수도 이제 수도법의 영향을 받는 공업용수도로 받아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처리해서 방류 하천으로 보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처리해서 방류로 될 때는 이제 이 불환경 보존법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어떤 이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고 처리해서 방류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총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용수 공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들 이제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양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양뿐만 아니라 이렇게 산업이 발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모여드는 인구들에 의해서 필요로 한 양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가 5년짜리로 보통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반영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상당합니다. 정비 계획이. 그래서 기반영한 수령까지 같이 고려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총합적인 물수지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기후 위기라고 제가 앞에 키워드를 넣었는데 그 이유는 결국은 이렇게 한 곳에서만 취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수원의 다변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해수함수와 하수 처리수 재이용은 많이 말씀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강을 이용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남이랄지 강북정수장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팔당댐만을 취수원으로 했는데 지금은 한강수를 취수하는 것까지 같이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을 이용하는 것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해수함수보다는 좀 아산호 같은 경우에 기수담수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형태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용수를 지금은 다 그 수공에서 현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번 용수 수요처도 수수처도 다변화하는 거를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정수장 건립할 때요. 한 75% 정도 가동한다고 생각하고 25%는 항상 여유를 두거든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인근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수량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테두리를 이렇게 세 개를 만든다라고 하면 한 곳에서 퍼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사용하고 처리하는 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사용한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그 멀리서 물을 끌어다가 쓰고 바로 방류 하천 인근 하천에다가 버리는 거가 아니고 그 근처에 있는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안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환경 건전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과불화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과불화물을 엄청 강하게 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수계 내에 상당한 양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현재 삼성이나 SK에서 많이 바꿨다고 듣긴 했지만 이게 지금 토양이나 자연계에 농축돼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전향적으로 그다음에 선진적으로 삼성이나 SK에서 나서서 과불화물 자체를 처리하는데 노력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국민의 기업, 국민이 사랑하는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불화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낮은 농도까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이외로 좀 더 많은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저번에 대한상하수학회에서 PFAS 관리 기술 특별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활성탄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기술이지만 이온 교환 수지랄지 아니면은 펑셔널한 멤브레인을 이용한다랄지 이런 것들은 새로운 기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국가나 아니면 삼성 그다음에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나서주면 그러면 이제 좀 더 좋은 환경의 자연을 미래에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몇 분 안 남아가지고요. 근데 하여튼 물환경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우리가 하수처리장 방류수인 경우에 미량 유해 물질에 대한 기준은 없거든요. 근데 급하게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갈수록 이쪽 분야의 산업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좀 전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용수 분야 발전 방안인데요. 수도 부분이 발전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요금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산업용수인 경우에는 요금 부분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도는 사용한 거 이상으로 예를 들자면 기후 위기 대응이랄지 아니면 미래 기술을 미래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요금 현실화율이 거의 100%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요금이 합리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삼성 반도체랄지 어떤 산업 용수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더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요금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절약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면 누진제랄지 이런 것들도 조금 체계적으로 돼서 그게 요금을 이게 감면할 수 있게 하고 그럼으로 해서 수요를 열심히 물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립니까? 말씀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갈수록 산업용수 분야의 물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 한국판 베올리아 기업처럼 그런 기업을 좀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산업용수 부분에 특화되는 그런 기업을 좀 이렇게 기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2012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는 여러 개 한국정수공업이랄지 여러 개 기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태도 이게 상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수도법의 공업용수 부분을 조금 이런 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형태로 제도 개선도 하고 해서 한국판 베올리아 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산업용수 부분에 특화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상하수도 학회 회장으로서 하여튼 그 대규모 공업용수 공급을 할 경우에 고려해야 될 뭐 처리 기술의 문제라든가 법적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과부라 화합물 사실은 이제 큰 이슈입니다. 예. 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이 과부라 화합물 문제들을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풀어갈 건가 하는 문제도 하여튼 이제 좀 그 대책이 잘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요금 문제라든가 물산업 육성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다음 그 토론자는 제 생각에 안종호 박사님보다는 제가 순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기연구원의 조영무 박사님이 먼저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 최동진 박사님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안종호 박사님이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정용 과장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딱 될 것 같습니다. 다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그런 전문 영역이나 또 기관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들이어서 먼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도에 들어서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도 하셨고 우리 조영무 박사님이 먼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경권의 조용무입니다. 사실 제가 어떤 토론 나갔을 때 항상 서두에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게 보통 이제 경부고속도로라고 저는 뭐 많은 미디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수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이만큼 있었던 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팔당 댐의 기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체 우리나라 국내 인구의 전체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살고 있고 또 하나는 GRDP의 55%가 수도권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기여한 게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팔당댐으로 인해서 기여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팔당댐으로 인해서 팔당댐으로 인해서 사실 수도권의 용수에 대한 부분은 크게 아마 고민하셨던 적이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사실 2000년대 중후반 넘어오면서 사실 물 부족에 대한 부분은 예견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해서 이제 저도 계속 이제 모니터링하고 이 과제들을 끌고 왔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용인 반도체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사실 이제 큰 위기, 어떻게 보면 큰 위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서 이제 K워터에서 발표하신 분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재 수량이라고 가용량이라고 하는 수량 자체가 8만 톤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기존의 반도체 산다는 클러스터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도가 추진했던 일반 산단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국가 첨단 산업 단지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개로 나눠서 추진되긴 하는데 사실 발표된 자료에 보면 약 135만 톤 정도의 용수 수요량이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국가 수도계획상에서 보면 사실 80만 톤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 클러스터하고 1단계 사업까지는 좀 끌어갈 수 있는 물량은 확보된 상태인 거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따졌을 때는 약 지금 60만 톤 정도는 부족한 겁니다. 실질적인 정부가 발표한 자료로 보면.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시기성하고 그다음에 생산력인 것 같습니다. 경쟁력이라는 게. 그렇다고 보면 시기성은 어차피 정부가 잘 맞췄다고 생각하는 거고 생산력 또한 잘 맞췄는데 여기에 부가적으로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각각에 대한 산단에 대한 공업 물량일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생산력을 따진다고 하면 현재보다도 공업용수 수요량은 엄청나게 증가될 것이다. 이게 제 예측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배후 산단이라든가 안성적으로 이어지는 부분, 형태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쪽으로 배후 산단들이 갈 거고
배후 도시가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물량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용수 부족량은 더욱더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같은 경우 정부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가 이제 화천댐을 다목적화해서 가져가겠다는 취지 자체인데 사실 화천댐 같은 경우는 그 한 저수 용량 자체가 지금까지는 발전댐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꽤 거기에 용수 공급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시 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이제 한 최근에 들어서 한수원에서 아마 그 발전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는 과제들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이제 자료 이제 나타나는 거 보면 나머지 부족량에 대해서는 그 화천댐에서 공급하는 걸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화천댐이라는 게 되게 리스크가 큽니다. 어떻게 보면 화천댐은 그 북한강 우리 한강 지류 중에 북한강 자체는 공유하천입니다. 북측하고 남측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하천인데 유역 면적 자체가 북측에 대부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전력 생산이 되게 이제 주된 목적 자체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유로를 변경해 임의적으로 유로를 변경하면서 동해쪽으로 틀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수량 데이터를 이제 기존 논문들을 가지고 살펴보면 사실 그 화천댐으로 유입되는 수량 자체 거의 50%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연 거기에서 공급할 수 있는 양 자체가 가능할까? 더구나 대북 관계가 지금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변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매몰돼 만약에 이제 그 용인 반도체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모든 용수가 용인으로 가고 나면 나머지 지자체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 그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같은 경우 개발 점유율이 되게 높습니다. 경기 북부로 이어지는 산단들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그 국방 2.0계획에 따라서 즉 경기 북부 쪽에서 이제 그 많은 부지들이 새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서부권역으로 이어진 벨트들 그러니까 화성이라든가 평택 부지로 인해서 이어지는 라인들 자체는 개발 잠재력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이들 공업 용수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공급 가능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대안을 가져갈지가 지금 최대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그 기점으로 했을 때 이 부족량을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 조금 이제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사실 첫 번째 하나는 팔당댐이 가지고 있는 의무방류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있고 하류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류 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물량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류 쪽에서는 또 이용할 수 있는 물량은 서울시하고 농업용수하고 그 다음에 인천, 경기가 가지고 수 있는 물량 자체에서 다 배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현재 새로 신규로 배분하는 양 자체는 발생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광역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갖고 있는 첫 번째 광역 라인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수도권 위성도시 그러니까 한강으로 다시 회기 수량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지자체와의 연계를 가지고 물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가져가면 충분하게 이 부족 문제에 대해서 조금 급히 필요한 부분 한 100만 톤에서 150만 톤 정도는 해결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신규된 건설은 사실상 지금 그 강원도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기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원고에도 썼던 게 뭐냐면 기존에 지금 경기 북부 쪽에 있는 한탄강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목적자 K워터가 더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목적 자체는 다목적댐이었습니다. 취지 자체는. 근데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나 그때부터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서 그게 이제 홍수방지댐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가져가는 부분을 그 경기 북부 쪽으로 올라가는 용수 양의 상당 부분을 다목적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가져간다고 하면
거기서 부족량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공급한다고 하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금 그런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국가 산단으로 공급되는 광역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수장공사 기본계획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관망 자체가 70km 정도 깔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압장이 3개에 치수장이 1개 설치하는 비용 자체가 1조 7천억입니다. 우리 일단은 좀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또 한번 나중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치수원 자체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근교에서 이용하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사실 새로운 인프라 구축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한탄강댐이나 조금 농업용 저수지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자는 취지였고요. 세 번째는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적극적인 수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간의 정책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 위임하는 정책이었지만 앞으로 재이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않으면 사실은 물 부족은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저희가 이게 위기라고 생각하는 게 기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바탕으로 해서 사실 지금까지 물산업 육성을 해왔는데 이걸로 인해서 대한민국 자체가 세계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마 이게 처음 이 내용들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용어가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와서 조금 혼돈스럽습니다. 이게 산단 들어가는데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일반 산단이 있고 그 국가 산단이 있고 일반 산단은 SK 하이닉스가 해당된 거고요. 국가 산단은 삼성이 해당된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물 용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조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물이 누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이 명확해져야 된다. 그 양이 그게 지금 100만 톤이냐 200만 톤이냐 심지어 300만 톤이냐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죠. 그다음에 그 물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 팔당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팔당에 그 물량이 없다 이겁니다. 물당이 없다 현재로는 그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세워야 할 거냐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중요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팔당에 있는 물을 만약에 반도체 클러스터에 다 주면 그러면 다른 산업들은 어떻게 하냐? 배후 산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그 지역 도시들이 이제 거기도 이제 새롭게 인구가 느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황호성 상무님이 발표하신 21년도인가요? 그 30년도까지 유지하겠다 하는 거는 아마도 이 계획이 나오기 전에 작성하신 거겠죠? 네, 그렇긴 한데 네. 국가산단 가동이 3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때까지는 그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우리 최동진 박사님, 예, 최동진 박사님은 이제 국토환경연구소에 계시는데 뭐 그 NGO 이 분야에 뭐 워낙 오래 계신 분이어서 예,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성입니다. 제가 국토환경연구원 대표라고 소개를 하긴 했는데 최근에는 기후변화 행동연구소라는 뭐 이제 사단법인을 맡아서 한 7, 8년째 주로 기후변화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이제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에서 했던 그 활동 중에 하나가 기업 기후행동 평가라고 해서 기업들을 업종별로 그 기후행동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평가하면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들을 지표로 만들어서 평가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주요한 그 기업들 뭐 인텔, TSMC, 삼성, 하이닉스 이런 게 ESG 보고서도 좀 리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온실가스 배출뿐만이 아니고 이제 물과 관련된 부분을 좀 리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게 제가 이제 오늘은 어제도 이제 경기도에서 이 주제로 경기도의회에서 토론을 했는데 오늘은 우리나라 환경 분야에 뭐 그 환경 분야를 주도했던 정책을 주도했던 분들이 계신 자리니까 주로 정책과 제도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정부의 반도체 용수 관련된 정책과
그 아까 말씀드린 우리 글로벌 기업들이 가진 그 이제 추구하고 있는 물 관련 여러 가지 대책들하고 정책들을 비교해 보면 갭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이게 이제 추진하는 여러 방안들, 정책들, 그리고 이제 내세우는 지표들, 그리고 현재 정부가 이렇게 발표하는 지표들, 정책들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 40년 갭이 있습니다. 글로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용수 가용량, 우리나라 정부는 이게 이제 제가 그 토론 자료에도 1차 물 부족, 2차 물 부족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게 수자원 가용량을 댐의 저수량, 댐의 이제 실제 저수량도 아니고 댐의 이제 설계 저수량 정도를 댐 그 수자원 가용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물순환에서 보면 수자원 가용량이라는 거는 전체 강우량 중에 유출량을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서 댐으로 일부에서 확보되는 물이 있고 이게 하천 유출량이 있는데 여전히 이제 우리 정부는 그 전에 부처 간의 업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그것만을 이제 수자원 계획할 때 댐에 확보된 물이 가용량이다. 그래 하천 유출량을 얼마나 쓰고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가 없습니다. 허가량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이제 반도체 용수와 관련해서 정말 정부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는 고민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그 이제 댐을 건설해 주는 것보다 실제로 중요한 거는 정책의 일관성, 투명성,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게 이제 정부가 바뀌면은 용수 옵션들이 바뀌고 그 가용량이 바뀌고 이래 가지고는 글로벌 기업들이 제대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실제로 그러니까 한강에 물이 얼마나 가용량이 있고 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물이 얼마가 있고 하천 사용을 허가를 얼마 있고 실제 취수를 얼마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좀 해주는 거. 그래서 이 정도 이런 조건에서 이 정도로 가용하니까 그 안에서 제휴용률을 높이든지 아니면 추가 용수 이 정도 확보하든지 하는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줘야 되는데 사실 그 이제 보면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 주로 이제 댐 확보량인데 글로벌 기업들 보면 취수량입니다. 아까 이제 워러 포지티브 얘기도 나왔고 주로 따지는 게 하천에서 취수를 얼마나 이렇게 덜 하고 그것들 가능한 취수량을 늘리지 않는가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우리나라 이제 물관리 정책에서는 그런 지표들이 거의 이렇게 제대로 산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강에서 실제 유출량이 얼마고 실제 취수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수자원 장비 제가 좀 얘기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그 수자원 계획을 세우는데도 가용량을 그렇게 따집니다. 가장 가뭄시에 그 가용한 물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하천 유출량은 가뭄시에 그 줄어드는 양을 계산을 하는데 사실 가뭄시에 댐의 저수량도 줄어들거든요. 근데 댐의 저수량은 줄어들지 않고 그러니까 설계한 계획한 저수량을 100% 가용량으로 그렇게 산정을 해서 공급을 하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그 가용량, 그 수자원 관련된 실제로 이제 그 중요한 지표들을 제대로 산정하고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반도체상 제가 이제 1기 물관리 계획에서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사실 반도체 용수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얘기했던 게 2015년에 한강유역에 2년 연속 가뭄이 들어서 저수량이 거의 30m, 그 주요 댐도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뭄이 지속되면 제한급수하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도 좀 있었죠. 2021년에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가뭄이 되면서 완전히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조건이 안 된다는 이런 보장이었기 때문에 기후위기 시대에 그런 조건에서 어떻게 수리권을 조정하고 물 배분을 할 거고 제도를 이렇게 만들 건가 이런 게 제일 큰 고민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취소하고 수리권 조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다 하는 것들이 가장 그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 더구나 그러니까 그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2015년에 그런 연속 가뭄에서 큰 위기를 겪었는데 대구시 규모의 그 대도시가 하나가 또 수도권에 또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한 가뭄이 온다면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이 가장 큰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반도체 용수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제일 걱정됐던 게 산업용수하고 생활용수가 나중에 갈등하는 상황들을 어떻게 조정할 건가. 대만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 치수를 금지시키고 그때 보상을 다 해주고 그 물을 그 산업용수로 이렇게 공급하고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거기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조정을 국가 주도로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래서 실제 그 시민들에 대한 영향들, 특히나 이제 경기도나 서울의 수도권 시민 생활용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여기에 대한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자, 다양한 목적을 위한 정책을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설계는 정부가 밀실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사회적 합의, 그다음에 지자체들이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세스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 물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잘 작동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 절차 이런 것들을 확립하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하천의 유출량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 어떤 물 사용에 대한 매스 밸런스인데 그런 것들이 좀 더 개선되어야 되겠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스탠다드가 정말 글로벌 기업의 스탠다드에 준하고 있느냐 하는 뭐 그런 좀 질문을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 시대가 오니까 이제 큰 가뭄이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생활용수와 또 산업용수 또 기타 다른 용도의 용수와의 갈등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 아니면 신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 관련 정책 연구, 물 쪽 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환경연구원입니다. 거기에 우리 본부장 하고 계신 우리 안종호 박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KI 안종호입니다. 오늘 중요한 자리에 토론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8년에 이제 물관리 기능이 이제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오늘 그 환경부 과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2022년도에 수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통합물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그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 가장 좀 의미 있는 법 개정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그 동안에 이제 그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분화되면서 이 물 공급 계획이 이분화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수도 종합 계획이라는 환경부의 지방 상수도 유지의 계획과 광역 상수도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던 것이 이 법을 통해서 통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활 공업용수에 대한 공급 계획을 국가가 일관성 있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물 공급에서 그동안 수도 계획에서는 오늘 많은 얘기들이 하수 제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수도 계획에서 처음으로 하수도 제용을 통한 수도 공급 계획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도계획 국가 수도계획 수립할 때 6개 사업 하수 제용 사업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용인 지역에 사실은 오산이나 화성이나 이런 지역의 제용 사업이 갑자기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그때 계획할 때 다 반영됐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의 그 22년대 수도법 개정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또한 그 지금도 여전히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 수도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재용계획과의 별도의 개별법이 있고 또 환경부 내에서도 또 이제 부처가 나눠지다 보니까 여전히 좀 그래도 좀 더 그 적극적인 이 대체 수자원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좀 아직은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많은 진보가 있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공업용수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는 측면을 갖고 있는데요.
뭐 당연히 이제 지역 간 그 수급의 불균형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용수수급 계획에 있어서 이제 거버넌스 체계란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그 시설을 연계 운영하는 주체와 그다음에 수자원을 개발하는 주체 그리고 용수를 이행하는 이해관계자 간에 좀 실효성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아직 우리나라는 좀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갈등의 그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금 이런 부분들 통합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그 모색을 어떻게 진지하게 고려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실제 이용하는 주체와 그다음에 지역이 주도하는 참여하는 어떤 그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다른 곳에도 좀 말씀을 드리는 예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최근에 한 30년, 40년 만에 캘리포니아,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가뭄이 많이 들어서 댐을 그 3, 40년 만에 처음으로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크라멘토 강 그 쪽에 댐을 졌는데 이 댐은 사실은 이 하천을 막아서 짓는 댐이 아니라 이 분지 지역을 그대로 댐을 조성을 하고 옆에 하천에서 물을 끌어다가 댐에 그 담수를 하는 뭐 우리나라의 약 그 팔당댐보다는 좀 작지만은 대청댐보다 큰 규모의 약 18억 톤 정도의 이제 댐을 짓고 있는데 이게 아마 2030년까지 지금 건설 중인데 특이한 점은 이 댐을 건설하는 단계부터 실제 이 물이 북부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만 남부 캘리포니아까지 물이 가고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역들의 지자체에서 그 댐 조성을 하고 향후 사용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해서 그 댐 건설부터 운영 관리에 대한 자금 조성에도 참여를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나라도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앞으로 좀 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는데 좀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는 수요 관리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요 관리 부분이 굉장히 좀 미진한 정책이었습니다. 특히 공업용수에 대한 수요 관리를 얘기하기엔 조금 아직은 좀 이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에서도 이제 삼성 발표해 주신 걸 보면 최근에 이제 기업들도 ESG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 보고서도 만들고 그에 따른 그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ESG 경영과 좀 연계해서 공업용수에 대한 수요 관리 정책도 좀 이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기업과 좀 같이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눈여겨본 삼성의 좀 예 중에 하나는 실제 기업에서 물을 소모한 만큼 직접 그 생산 활동에서 물을 절약하거나 재이용할 수 있지만은 또 그만큼의 물을 지역사회의 별도에 따른 뭐 재이용 사업이나 별도의 용수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부분도 삼성의 그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찾아본 예 중에 이제 싱가포르 예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 얘기하면 그 뉴워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수 재이용 워낙에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고 여러 전문가분들도 방문해서 보고 계신데 하수 재이용이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 싱가포르는 최근에 공업용수와 관련된 부분에 수요 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집과 당근을 가지고 실제 일정 규모 이상의 이런 공업 기업 활동화하는 업체에 그 재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의무화시키고 있고 규제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또한 그러한 그 재용이나 대체 수원 그리고 수자원을 좀 절약하게 노력을 위해서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좀 수요 관리를 통해서 그 필요한 수요 그 용수량을 좀 어느 정도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물 공급 계획에서 수자원 부분 아까 최동진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자원 쪽에서의 계획과 수도 계획은 여전히 좀 그 연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물수지 분석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하지만 실제 수도 계획 수립하는데 물수지 분석이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치수량 확보 능력과 치수 시설에 대한 계획 수립의 그
방법이나 절차가 수도 계획과 수자원 계획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기술적인 한계를 좀 극복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좀 더 물수급에 대한 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이상 감사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뭐 그 안종호 박사님 의견은 2018년 그 물관리 통합이 됐잖아요. 그게 잘 모르실 텐데 하여튼 큰 기여를 했다. 환경부로 물관리가 통합되면서 물관리 그 가버넌스가 큰 기여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자원 개발 이용할 때 이 가버넌스를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실 뭐 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긴 한데 이제 필요할 경우에 굉장히 이제 그 사회적 합의 또 환경 친화적인 그런 이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공급 위주에서 수요 관리 돼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꽤 됐었죠. 예, 수요 관리 필요하다. ESG와 관련해서 그 제가 기억에 하이닉스 가장 최근에 팹이 들어올 때 그 팹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제로 디스차지 시스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팹 짓지만 물 더 내보내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제발 좀 허가해달라 해서 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거 쉽지는 않죠. 상당히 뭐 이제 좀 나중에 조정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처음에 하여튼 완전히 다 증발시켜서 이제 나가는 걸 하나도 없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자원 수도 종합 계획이 이제 좀 더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환경부하고 관련된 이슈 같이 보입니다. 이정용 과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저 환경무리용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용수 관련해서 토론회를 뭐 이번뿐만 아니라 많은 기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때마다 이제 듣는 얘기가 기업이 현재 이제 물도 부족한데 기업이 물 달라고 하면 다 줄 거냐, 이게 맞는 거냐, 뭐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고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이라는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책적인 여건에서는. 그래서 뭐 공공재라는 특성도 있고 또 지역 간의 이동도 있고 지금 현재 세대에서 다 이렇게 물을 그냥 마음대로 쓸 거냐,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뭘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앞서 그 많은 패널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요약을 해보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수자원은 상당히 지금 제한이 되어 있고 결국은 여름에 물을 가둬서 계속 이용하는 체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물을 조금 더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또 처리해서 또 다시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이용하고 뭐 이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좀 정부가 그리고 뭐 기업 지자체가 다 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반도체 부분도 전국에 지금 저희가 15개 국가 첨단 산단을 발표했고 그 뒤에 이제 7개 특화 단지를 발표했지만 실제 물 사용량을 보면 수요는 거의 반도체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사실 별로 되진 않고요. 또 기존의 이 국가수도 기본계획이나 또 지자체 수도정비 계획상에서 다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고 결국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반도체 부분이죠. 근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는 다른 나라의 물 이용 요금 또 인프라에 대한 지원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되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다만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재이용을 또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앞서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이 여러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 간의 어떤 정합성을 좀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 또 그 계획 내에서 이제 물 뭐 수요 전망 또 저 연계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물론 이제 각 계획마다 특성이 있긴 하지만
좀 정합성이 안 맞는 부분, 또 좀 더 과학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도 그런 쪽으로 정책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앞서 권지한 회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용수 요금에 대한 현실화,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업 용수도 보면 현실화율이 한 80% 조금 넘고 있고, 그게 전기 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할도 좀 중요한데, 앞서 이제 TSMC가 상당히 뭐 제이용률이 80%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삼성은 뭐 절반 정도 된다. 제가 늘 갈 때마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좀 기준이 좀 다릅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그걸 분석해 보라고 저희 이제 사무관한테 얘기했는데, 어떤 논문에서 이 두 개 TSMC하고 삼성, SK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제이용률을 어떻게 이제 산정하냐를 계산해 보면 TSMC는 한 69% 정도 되고 삼성은 한 3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86%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 부분은 TSMC가 이제 공정수만 놓고 이렇게 좀 되게 과하게 좀 산정한 걸로 보고 있고, 같은 기준으로 하면 그래도 좀 차이는 납니다, 여전히. 그래서 삼성도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이 글로벌 뭐 탑 기업이긴 하지만 무리용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보고 그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현장에서 좀 적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지자체의 역할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조영무 박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얼마 전에 그 발표했었죠. 그 저 반도체 용수 관련해서 그 지역 내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안에도 들어있지만 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간의 물 분쟁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경기도 내에서 아니면 수도권 내에서 조금 해결 방안을 지자체끼리 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댐물 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사실 그 앞으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하든 기존에 있는 물 분배돼 있는 부분을 여유 있는 부분을 더 돌리고 유역 내에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그런 조금 지자체 간의 적극적인 노력도 좀 있어야지만이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이제 학계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도 좀 있으신데, 오늘 뭐 이제 여러 전문가분들이 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R&D를 이제 그 상하수도 분야 내년까지 하고 차기 R&D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 핵심 이슈는 그 물 재이용하고 이제 처리를 더 어떻게 하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이용을 더해서 조금 더 이제 신규 취수에 대한 수요를 좀 줄여서 가급적 그걸 다시 이용하게 하는 쪽, 그런 쪽에 상당히 저희도 이제 정부도 포커스를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 이제 여기 오셨지만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좀 또 도움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물 문제가 정부, 기업, 지자체 그리고 이제 학계가 전부 같이 좀 풀어봐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좀 협력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뭐 환경부 입장에서 용수 개발과 공급이 갖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용수 공급의 수요가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반도체 산업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가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또 이게 크게 우리나라에서 발전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또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역할, 지자체의 역할, 유역 관리, 학계 관련해서는 그 이제 여기 추순수 학회 회장님, 우리 남궁 회장님도 와 계시지만 국내 기술이 또 이렇게 반도체 산업에 이렇게 적용이 참 되는 그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5시 40분이고 저희가 한 20분 정도 이제 그 우리 여기 참석하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궁금하신 것이나 또 이런 의견 있으시면 지금 손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깐 자기 소개해 주시면서 말씀. 이상은 원장님. 네, 제가 이 한림원 초대부터 한 6년 회장했던 이상은입니다. 오늘 쭉 들다 생각하는 것이 아까 뭐 LCA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삼성 쪽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반도체 산업 쪽에서 보니까 물 이용량이 굉장히 많다 보면은 뭐 몇 배 되고 또 이게 무슨 수요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장당 뭐 7에서 10톤 정도 사용된다 그러는데 아까 재이용률도 포함해가지고 사실 우리 반도체 산업에서 좀 조금 아쉬운 것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 초순수도 좋고 그렇지만은 물을 사용량을 절약하는 그런 반도체 제조 기술 같은 개발하는 데서 노력이 아주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아까 TSMC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타이주시에서 보니까는 그 TSMC에 대해서 전력 사용량을 38%, 물 사용량을 9% 쓸 수 있게 가지고 아주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다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수원시가 내가 알기로 60만 톤인가 얼마 들어오는데 절반을 사용하고 있거든 물을. 그러니까 상당한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그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도 노력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또 환경부도 마찬가지로 이 전체적으로 국가 R&D 할 때 초순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여튼 반도체 산업에서 물 절약 방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워터 풋프린트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겠나 하는데 그게 내용이 전혀 언급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삼성 SK나 반도체 산업하고 국가가 한꺼번에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질문 몇 개 더 받고 예, 답변. 네, 연세대학교 노수홍입니다. 그 아까 우리 윤 교수님이 SK가 새로운 팹 할 때 무방류 하겠다고 한 거가 그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기술적으로는 물론 다 가능하고 경제성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안을 했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왜 반도체 회사 같이 부가가치 높고 그 다음에 하이텍에 물을 정부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물값을 올리면 됩니다. 거기 공급하는. 그래서 재이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뭐 톤당 한 1,000원, 1,500원 그 범위거든요. 그럼 톤당 2,000원에 판다고 그래 보세요. 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은 몰라도 저는 왜 반도체에 물 걱정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상입니다. 예. 예. 우리 또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의 명예교수 박철입니다. 좋은 내용 많이 잘 들었고요. 너무 단순한 질문인데 추석에 저희 아이들이 다 저희 집에 오면 작은 사위가 반도체공학과 교수예요. 저는 평생을 물안경을 했던 사람이고 큰 사위가 기자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괴로워하겠지만 그러면 제가 어떻게 처음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일 나이가 들었으니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시작할 때 반도체 전략산업과 물환경 정책은 지금처럼 꾸준히 가면 돼. 그냥 옆눈으로 보면서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나라 수준이 반도체 국가전략산업과 물환경 정책을 위한 뒷받침이 다 기초가 다 돼 있어. 이제부터는 법이나 제도 정도 정비하면 될 걸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물환경 정책의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보자. 뭐 이런 몇 가지 유형으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오늘 좋은 의견들을 주신 전문가분들께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라라고 좀 지침을 주시면 그대로 똑같이 얘기하려고. 예, 지적을 좀 해주세요. 어느 분이 윤재영 교수님이 해주면 일단 환경부의 이종영 과장님이 관련해서 나중에 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예, 김갑수 우리 박사님. 예, 우리 환경한림원에 물 하신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 예. 전 대한항공학회장이었던 김갑수입니다. 제가 87년 2월에 귀국을 해가지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그때의 우리 그 물용수의 현황은 하천의 유지용수가 유지용수가 20%, 생활용수가 20%, 농업용수가 50%, 공업용수가 10%였었어요. 그게 이제 2016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수자원 연구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이제 생활용수가 20.4%, 공업용수가 6.2%, 농업용수가 41%, 그다음 하천의 유지용수가 32.5%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하천의 유지용수가 한 약 13% 늘어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가 이동열 박사가 쭉 해왔습니다만은 물 관리 일원화가 되면서 국토부에서 용역이 없어져 가지고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한국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제 유랑도 용수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물론 이제 같이 호흡을 해서 같이 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이 용수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남한강에서 55%, 북한강에서 43.4%, 경안천에서 1.6%가 합쳐가지고 이제 팔당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하루에 이제 약 50%가 정천시에는 초당 이제 한 100톤씩 내려가죠. 그리고 반은 이제 하천의 유지용수로 쓰고 반은 이제 서울, 경기도, 인천 등에서 이제 생활용수로 사용을 합니다. 치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과연 지금 현재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용인에서 이제 SK 단지 등등 이제 삼성전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뭐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가능하면 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이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하수처리장의 처리수가 잘 아시다시피 생활용수와 1년의 용수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64억 톤. 그래서 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현재 한 10% 주로 농업용수가 제일 많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늘리면 돼요. 기술이라는 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물론 돈은 들어가겠죠. 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좀 더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늘 일정하게 콘스탄트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아무리 갈수기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잘 활용한다면은 우리가 뭐 하는 지금 물환경 정책에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수처리 처리수를 현재 약 10% 재활용하고 있는데 좀 더 올리면 된다. 이렇게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네요. 그래서 하여튼 좀 더 한국환경연구원 뭐 상하수도 학회장 나오셨지만은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좀 더 합쳐서 그리고 지금 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수자연구소에서 연구를 이제 중단했다 그러던데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을 그걸 이전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좀 더 정말 이동률 박사가 오늘 처음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30년간 그걸 했어요 이 친구가. 그런데 이제 전번에 전화를 한번 했더니 이제 박사님 지금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의 유지용수가 약 15%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치밀하게 뭐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말 합리적인 물 이용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일단은 여러 질문들이 나왔는데 우리 삼성전자에서 우리 사실 뭐 황하성 상무님이 삼성전자에서 그거 다 맡고 계신 분은 아닌데 그래도 오늘 나온 질문 중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아니, 지금만 얘기하면 생산 라인 한 개 짓고 장비 들이고 하는데 한 개 라인에 한 40조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 용인 국가산단에 210만 평에 360조를 투자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라인 하나에 40조니까 6개 라인 하면 계산이 안 되는 240조에 다른 6개 라인이 들어설 거거든요. 예. 이제 그밖에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산업 같지만 사실 아실 겁니다.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저희 반도체 부문이 적자가 15조였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만회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물값을 올리면은 알아서 할 거 아니냐. 뭐 당연히 그러겠죠. 물값이 엄청나게 비싸면 톤당 뭐 한 10,000원쯤 하면 자구책으로 그렇게 하겠죠. 그 무방류 하게 되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이제 원가에 미치는 게 포션이 작긴 해도 전력과 용수가 그만큼 싸게 공급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리 기업들이 산업이 이렇게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뭐 발판이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 됐든 최근에 저희 회사가 물을 좀 제대로 해야겠다, 관리를 제대로 해야겠다 한 게 불과 한 5년 이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2022년 11월 30일에 하수 재이용을 이용하겠다. 그 다 하면 12만 톤에 29만 톤에 하면 한 41만 톤 되거든요. 41만 톤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하수 재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삽을 이제 뜨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되면 용인 국가산단의 물 공급도 사실 우리가 뭐 80만 톤 필요하다고는 했지만 만약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 남는 물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품 하나 만드는데 물 사용이 얼마나 되느냐 아까 LC의 측면 말씀하셨는데 계산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한 것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근데 그렇게 신경 많이 못 썼습니다. 사실. 예. 근데 이젠 하고 있고 어떤 포인트에서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 노력하고 있어서 이제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봐 주시면 더 좋은 결과를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성효 부장님 토론자들 말씀하시는 거 하고 아까 자석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준 질문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들 부탁드립니다. 네, 저 김갑수 대한환경학회장님 전 학회장님이 말씀 주신 부분 이제 저 물 사용하는 성격도 이제 바뀌고 했으니까 특히 이제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물도 어떻게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하라는 좀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물을 좀 타이트하게 꼼꼼히 이제 어떻게 쓰이고 하는지를 다 잘 살펴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챙겨보라는 이게 의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거와 좀 그래도 바뀌어진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 과거 이제 국토부 이제 환경부가 나뉘어져 있을 때는 이제 하수 재이용이라는 부분이 기존에 개발된 이제 고온 용수도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먹는다고 해서 되게 이제 그 부분에서는 어떤 경쟁적인 위치로 봐서 이제 하수 재이용이 상당히 이제 잘 안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 18년 이렇게 물 통합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환경부가 이제 많이 관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많이 들여다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도 이제 물이 없습니다.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물이 없고 또 앞으로 이제 가뭄에도 되게 취약한 상태입니다. 과거 이제 설계 기준에 의해서 나온 물이긴 하지만 과거 자료를 이제 돌려보면 이제 댐 재평가에 대한 내용은 뭐 아직까지 뭐 공식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히 이제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선택의 사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라도 이제 하수 재이용수를 갖다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업무를 하면서 진행되는 부분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항상 산단 측에서 이제 환경부 그리고 케이워터 쪽으로 이제 물 협의를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하수 재이용수 각 기업들이 쓸 수 있는 물을 갖다가 30% 이상 쓰는 걸 갖다가 먼저 고민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주변 물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고민한 다음에 광역 상수도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하라고 하지 처음부터 광역 상수도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깐깐하게 접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하수 제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이제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수 재용수가 이제 모든 사항에 이제 치트키라고는 하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 하수 재용수를 써서 그게 또 다른 유역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또 그 해당 유역에서는 또 이제 하천 건천화를 또 이제 유발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지형적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역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모든 걸 다 살펴봐야지 무조건 이제 하수 처리장을 개발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요. 여하튼 이제 말씀 주신 부분은 최대한 이제 물을 합리적으로 이제 활용하라는 측면에서 이제 주신 이제 고견으로 이제 이해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앞으로 국가 계획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는 그 토론자분들한테 이제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질문이 나왔는데 환경부의 이종용 과장님 혹시 답변 준비가 됐으면. 교수님께서 추석 명절에 이제 얘기할 걸로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뭐 별로 도움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 반도체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한테는 이게 사람들이 사실은 반도체가 이렇게 물을 많이 쓰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기자 그 사회분이 뭐 정치부인지 사회부인지 제가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제가 뭐 교수님과 같은 입장이라면 반도체와 물과 관련해서 좀 국민들이 정말 이게 반도체가 물을 많이 쓰는 거다라는 부분을 좀 알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이제 반도체 뭐 공학을 하시는 분한테는 이게 상당히 반도체 아까 이제 뭐 웨이퍼 한 장 만드는데 7에서 10톤 얘기 나왔는데 정말 이게 그 공학적인 측면에서 물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은 물 사용량을 좀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은 언제쯤 나오는지 그런 걸 한번 화두로 한번 던져보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반응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가 정말 그렇게 물을 많이 쓰고 있고 물을 줄일 수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는 저는 충분히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도움이 됐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네.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R&D로 연구비를 많이 좀 책정을 해주시면 그거는 좀 저기 산업부나 쪽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가요? 예. 자 그러면 그 대략 시간이 현재 6시입니다. 저희가 뭐 꼭 6시 10분을 마칠 필요는 없고 우리 토론자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더했으면 하는 발언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동진 박사님. 제가 토론할 때 약간 흥분한 것 같긴 한데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늘이 환경 한림원 토론회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제2용수 하수처리수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제 오늘 토론회가 수자원학회나 수자원원래에서 주도하는 이제 또 토론회면 또 다른 분위기로 이렇게 논의가 흘러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제 정책 결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통과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논의들이 사실은 그 어떤 전공 분야나 특정 분야의 논의에 그치지 말고 사실은 사회적 그 최적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좀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오늘 하는 얘기 제가 아까 이제 그 토론하면서 흥분했던 건 이렇게 반도체 용수 얘기하면서 정부가 댐 정책을 계속 발표하니까 조금 왜 이런 얘기만 할까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그런 소통들 그 업계 간 분야 간 이런 소통과 협의가 조금 잘 되고 됐으면 좋겠고 그런 논의를 뭐 정책을 주도하셨던 경험 많은 여러 원로들이나 전문가들께서 좀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그 용수 공급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이 적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단순하게 그 목적 자체로만 지금 끌고 가기에는 너무 좁은 의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 선배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사실 광역 상수도라는 게 아마 100년 대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계획이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 자체도 지금 이제 저희 후세대 그 목적 자체라면 지금부터라도 이제 하나하나 준비하는 게 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저는 하수 처리수가 다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역 특성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 앞서서 이제 그 K워터에 계신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미지수가 많습니다. 그 지금 예를 들어서 고독산단으로 앞서서 이제 발표했던 자료에 보면 고독산단으로 내려가는 거 하수 처리수가 25만 톤 뭐 재이용하는 걸로 잡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그 하류 지역 자체는 다 말라버립니다. 근데 이걸 저는 이제 그때 이 얘기가 됐을 때 상류 지역으로 공급하는 건 괜찮다. 대신에 하류 지역으로 이송했을 때는 유역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화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하수처리장이 도심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 하천의 방류 수역 자체는 하수처리수가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항상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저희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반도체 산단이 만들어지고 난다고 하면 그 후에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되게 좋은 기술들 PFAS라던가 그런 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다고 하면 향후에 지금 경기 남부권을 비롯해서 서부권까지 아니면 저기 아산 탕정지구까지 내려가는 라인 자체에 그 공급망 자체가 용수 공급망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반도체 폐수에서 재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간다고 하면 아마 그쪽 지역에 대한 용수 부족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게 국가 과제로 가져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네, 예.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또 다른 분들 예 없으시면 이기용 장관님. 예. 그 이제 여러 총론적으로는 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우리 이 과장님 발표하신 3쪽을 보면은 그 우리 34년까지 80만 톤 부족한데 그 20만 톤은 하수 재이용수 대체 물량 12만 톤하고 팔당 여유량 8만 톤 또 60만 톤은 하천댐 발전 용소 이렇게 34년에까지 필요한 80만 톤은 이렇게 예시가 돼 있는데 우리 총론에서 수공이나 아까 다 발표한 자료는 40년까지 330만 톤 중에서 한 40만 톤 지금 있는데 나머지 280만 톤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놓고 공급은 34년까지 80만 톤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단 말이죠. 나머지 한 200만 톤 넘는 물량은 총론적으로 뭐 재유용수 갖고 다 커버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될 거고 그 34년에서 40년까지는 매우 가까운 시기인데 그에 대한 대강의 정부에서 그리고 있는 그림이 없는지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닌지 뭐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지 뭐 간단히만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네, 뭐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종영 과장님. 예. 네, 그거는 지금 있는 거 다 포함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여기서 80만 톤은 여기서의 80만 톤은 지금 국가산단 삼성 것만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K가 지금 새롭게 이제 짓고 있는 용인의 일반 산단은 57만 톤 정도 됩니다. 130만 톤 정도 되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현재 뭐 평택에 들어가는 물량, 뭐 그 기존에 뭐 SK도 이제 청주, 뭐 이천에 쓰는 물량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다 빠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반영되어 있는 물량 말고 새롭게 그 들어가는 물량은 저희가 이제 다 반영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은 20만 톤은 아까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60만 톤은 지금 팔당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화천댐 물을 갖다가 끌었을 수밖에 없는 방안이다. 요게 이제 있는 거고 SK는 26만 톤을 가져다가 지금 이제
저 여주보에서 취소를 하고 있는 뭐 이제 공사를 좀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내년까지 해서 아마 어느 정도 끝나긴 할 건데 그게 1단계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30.8만 톤은 소양 또는 충주에 배정이 그 임시 배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물량을 가져다가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재까지의 계획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 방안은 다 이제 저희 정부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기업들이 더 필요하다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뭐 앞으로 추후에 더 30만 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기업 차원에서 얘기는 하지만 그게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잘 알겠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8쪽에 8조에 작성을 이제 수공 개원해서 작성을 해가지고요. 말씀하셨던 네. 그 하수처장의 전수구의 재이용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을 말씀하신 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현재 10%밖에 안 하고 있는데 그 20%만 하게 되면 지금 댐을 새로 건설하는 건 상당히 엄청난 기간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철장의 절수를 10%만 더 재이용을 하게 되면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셨잖아요.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예, 뭐 순서대로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숫자에 대한 부분 먼저 얘기 있어가지고요. 숫자 아까 그 8페이지에 이제 보신 부분인데 그 숫자는 오늘 이제 발표하는 자료에서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 아까 이제 이정용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는 과거 이제 반도체 산단 쪽에 있는 물량과 그 첨단 산단 이 물량들이 다 포함된 건데 이제 오늘 이제 발표 자료에서는 그걸 109만 5천원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00만 물량은 좀 잘못 표기된 부분이고요. 예,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미처 이제 놓쳐가지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짧게 용수제용 저녁 먹어야 됩니다. 저희. 굉장히 엄밀하게 발표를 해야지. 이게 어디가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거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예. 정확하게 예측도 정확해야 되고 대책도 그리고 적어도 수공이나 환경부나 이런 공적 기관에서는 조심하게 신중하게.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검증 과정 중에 이제 발견해가지고요, 좀을 수정을 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 하수 제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이제 하수 제이용을 사실은 많이 이렇게 제외를 하고 이제 배타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제껴두고 이제 검토를 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검토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1년에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산단의 물공급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 제이용을 갖다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쓰는 부분을 갖다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수 제이용수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환경부 그리고 정부의 어떤 일관된 그 방침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을 갖다 계속 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이제 뭐 부정적으로 이게 하수 제이용을 뭐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 하수 제이용수를 갖다가 쓰는 부분들이 때로는 이게 선별적으로 이렇게 볼 필요도 있지 않냐. 왜냐? 아까 이제 물을 흘려주는 하수 제이용수를 가져간 데서 물을 버려주는 데가 같은 유역 내면 사실 상관은 없는데 또는 상류에 어찌 보면 이게 하천 생태계를 위한 용도로서 다시 위에 올려가지고 내려주는 거는 사실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아예 다른 유역으로 가서 이제 그 물이 쓰인다라고 하면 그 하천은 이제 건천화가 되는 어떤 원인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자는 뜻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안 박사님, 짧게 지금 다름이 아닌 이제 하수 제이용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 하수도 제이용 관련 제 정부 용역을 좀 그동안 좀 추진했고 지금 최근에 이제 그때 아까 말씀드린 데 숲과 수도 계획과 하수도 제이용 계획을 같이 21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했고 이제 제가 그 용역을 참여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같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래서 이제 수도 계획 하수 재개라는 게 일부 반영이 됐었는데 여전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특히 이제 공업용수 부분은 그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경제성 평가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지금 같은 환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지 않을까 좀 예상은 하는데 여전히 이제 이 투자 사업을 민간의 투자에 의존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 경제성 평가를 어떻게 제고하기 아까 물가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6시 13분이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0분에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오늘 그 반도체 국가 전략 산업 육성과 물환경 정책 이거를 이제 그 아시겠지만 환경한림원에는 이 포럼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참여하시고 계신 것은 환경 리더스 포럼입니다. 환경 리더스 포럼 뭐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환경 분야의 지도자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과 함께 이제 그 뭐 환경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정보도 공유하고 나눈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저녁 식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 토론의 내용이 너무 심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심각한 거 하는 데는 정책 포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정할 때 저는 이게 가벼운 주제라고 생각하고 정했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볼수록 이게 어마어마한 환경 분야의 이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이 이걸로 먹고 사는 산업 중에 하나라는 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이 산업을 더 육성해야 되고 커져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제 그런 문제랑 반도체 산업이 어느 지역에 들어와야 되면 지역 개발 문제가 있는 거고 물이 부족하면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고 또 뭐 전기가 필요하면 또 전기는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회적 합의 소통을 하면서 이끌어가느냐 하는 거는 엄청난 국가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고 오늘 그러한 그 어떤 그 한 걸음 첫 걸음을 걷는데 역시 환경한림원이라고 하는 우리 그 중요한 단체가 기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두 분의 발제자를 모셨는데 이 두 분의 발제자분이 굉장히 그 어려워하셨습니다. 이게 하여튼 우리 김성효 부장님 또 황호성 상무님 어려운 자리에서 좋은 발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토론자분들 감사드립니다. 뭐 발표도 좋고 토론도 좋은데 더 좋았던 것은 우리 그 김갑수 박사님이 지난번 리더스 포럼에서 왜 리더스 포럼에서는 토론이 없냐 그래서 30분이나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정해진 시간을 조금 오버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신 모든 그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행사 준비하는데 우리 수고 많이 해주신 여기 스태프분들 감사드리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